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NMR에 있어서 카본 13 NMR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보게 되면 한 6번까지는 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이 시간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글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줬고 그 다음에 분자식이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탄소는 이렇게 많은데 수소도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NMR 스펙트럼 상에서 8.6 ppm에 오직 피크 한 개만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카본 13 NMR는 카본 13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는 또 피크가 26 ppm에 하나하고 35 ppm에 두 개의 피크가 나온다. 자,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 화합물의 구조는 어떻는지 밝혀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런 화합물인 경우에 한번 봅시다. 화합물 이름이 2233 그 다음에 테트라메슬 부테인이 되겠죠. 여기에서 수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수소의 종류가 있나요? 수소의 종류가. 그죠? 수소의 종류는 실제적으로는 CH3, CH3, CH3. 여기는 H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가 수소가 종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탄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하는 거죠. 탄소가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지만은 종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A 탄소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B 탄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탄소도 수소도 많은데 수소 스펙트럼이 이게 한 개만 오직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탄소 스펙트럼이 이렇게 탄소가 8개나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오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의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에 있어서 수소는 한 가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지가 더 나온다면 이상한 거죠. 맞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인 경우에 탄소는 여기에 있는 탄소, 이런 종류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탄소 6개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두 가지 탄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인 경우에 스펙트럼을 알려져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우리 책에서는 없지만은 스펙트럼을 찾아보면은 딱 이것이 여기에 한 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수소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 프로톤 NMR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에 대한 카본 13 NMR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그죠? 하나의 탄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탄소 여기에 탄소가 몇 가지가 있나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니까 여기에서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동일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한 위치에서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프로톤 NMR 가지고 비교를 해준다면은 만약에 이 적분값이 여기서는 맞진 않지만은 거의 뭐가 되나요? 2대 3의 비율로 2대 6의 비율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분자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분자식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여기와 같이 줬고 그 다음에 카본 13 NMR 스펙트럼에서 피크가 3개가 나온다. 어디에서? 15,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95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들의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뎁트, 그죠? 뎁트 135와 뎁트 90을 찍은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 135로 찍었을 때는 요 15ppm에 나오는 것은 포지티브하게 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63ppm 그다음에 95ppm에 있어서는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 화합물의 구조가 어떻느냐를 살펴보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피크는 보면은 이것은 싱글렛으로 나와 있죠. 싱글렛으로 나와 있으니까 싱글렛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경우에서 나오는 피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이와 같은 피크 카를테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오나요? 여기가 이와 같은 피크. 요 피크 두 개는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은 CH2, CH3 피크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요런 경우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4개의 M+1 룰에 의해 가지고 4개의 피크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4개의 피크로서 그 다음에 요 CH3에 있는 3개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M+1 하게 되면 뭐가 되나 2+1이 되죠. 그럼 이것은 3개의 피크로서 나오게 되죠. 요 3개의 피크니까 이 화합물이 지금 이와 같은 그룹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SL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봐서는 두 가지 팩트가 가능하죠.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이와 같은 SL 피크가 즉 CH2, CH3 피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뎁트 NMR을 했을 때에 뎁트 NMR에서 특히 뎁트 135에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CH2가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나온다는 것이요.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나온다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선 여기에서 세 가지 종류의 프로톤이 있다는 거죠. 3가지 종류의 프로톤이 있다. 그리고 뎁트 135에서 봤을 때에 CH2가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뎁트 135는 결과적으로는 CH3, CH2, CH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CH3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나온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CH2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있다면은 여기에 CH3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멀티플랫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SL 피크만 전형적으로 나온다는 우리가 NMR 스펙트럼 상에서 프로톤 NMR 스펙트럼 상에서 전형적인 SL 피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룹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 CH2, CH3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탄소의 수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다시 봅시다. 탄소의 수가 몇 개가 되나요? 5개가 되죠. 5개가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서 본다면은 이 화합물은 적어도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이나 고리를 가지고 있나 없나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고리라든지 이중결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이것은 5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5개가 되면은 5개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H는 2 곱하기 5,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C5의 H가 12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이나 고리화합물이 하나도 없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5가 여기에서 2개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되죠. 그러면 5가 2개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프로톤의 종류의 수가 3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알고 있죠. 하나, 에틸 그룹. 그 다음에 메실 그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2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하나, 둘, 이거하고 똑같게 되고, 그 다음에 1개가 종류가 더 있는데 그것이 싱글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커플링을 서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싱글렛으로.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까지 결과를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미 요 H는 여기에서 O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다운필드에서 한 3.6 ppm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퀄텟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실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필드에서 이렇게 나와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것이 싱글렛이 뭐냐 하면은 O와 O가 양쪽에서 당겨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H2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CH2가. 여기에 있는 요 CH2가 나오는데 커플링을 여기에 있는 H하고 여기에 있는 H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이 수소가 2개라면은 여기에 있는 수소는 몇 개가 되느냐? 여기 2개, 여기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3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개, 그럼 6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소의 수가 몇 개로 나오나요? 6개. 그죠? 그죠? 여기에 전체적인 여기가 2개, 여기가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가 6개가 되겠죠. 쏘리.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12개가 되죠. 12개. 그 다음에 O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C가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카본 13 NMR을 찍었을 때 3가지로 나온다고 했는데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되고,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 위치에서 나오는 게 뭐겠나요? 요거죠. 이게 O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O에 있는 요것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맨 바깥에 있는 CH3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그럼 뭐가 되나요? 3개의 피크로서. 그럼 이 말이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분자식이 이렇다. 프로톤 NMR 스펙트럼 상에서는 여기에 퀄텟 트리플렛으로 나오는 에틸 그룹, 그 다음에 싱글렛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본 13nm에서 3개의 피크로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뎁트 135를 통해서 뭘 하나요? CH2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답을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서 풀어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9번째 문제에서 여기에서 NMR 스펙트럼을 줬는데 NMR 스펙트럼이 거의 지금 뭐가 되나요? 싱글렛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싱글렛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거하고 커플링을 안 하는 화합물의 구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뭐가 되나요? 아, 이것은 지금 12가 돼야 되는데 10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중계라면 고리로서 이루어져 있다. 한 개, 그것도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가 1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합물에 대한 카본 13nm를 찍었을 때의 피크가 3개로 나온다. 전체적인 탄소는 5개지만 결과적으로는 3가지 종류의 탄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뎁트 135, 90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35로 찍었을 때에 우리가 요놈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CH2가 있다. 되겠죠. 왜? 아래쪽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CH2가 있는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O는 지금 어떤 형태로인지는 지금 나타나지가 않죠. IR 스펙트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중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와 같은 요걸로 봐서는 서로 커플링을 안 한다는 2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여기 있는 수소는 뭐가 되나요? 싱글렛으로 각각 나왔다는 이야기는 커플링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본다면은 요런 구조일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거죠. 요런 구조일. 결과적으로는 분자식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수소의 종류로 봐서는 수소의 종류도 아까 뭐가 되나 여기에서 한 종류가 있죠. 요거 종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종류가 여기에 CH2. 그 다음에 여기에 CH3. 조금 전에는 뭐였나요? 이와 같은 CH2, CH3는 반드시 뭘 하나요? 여기에 영향을 미쳐주고 여기에 영향을 미쳐줘서 이것은 쿼르텟으로 이것은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뭐가 되나요? CH2가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요 탄소를 본다면은 아무런 수소가 없죠. 그러니까 커플링을 못하죠. 커플링을 못하니까 싱글렛으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왜? O의 영향을 받았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H3는 같은 종류가 되는데 앞필드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스펙트럼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요 스펙트럼은 여기에 있는 CH2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은 여기에 있는 CH3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소의 수로 봐서는 여기가 몇 개가 되나요? 여기가 4대, 그 다음에 여기가 6 아니면은 2대, 그 다음에 3의 비율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0개가 맞죠. 여기 10개. 그 다음에 여기에 O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C가 5개 되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C의 종류를 본다면은 요 C는 결과적으로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나오죠. 84 ppm에서. 요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은 요 C는 그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포지티브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CH3나 CH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피크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CH나 CH3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수소가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H3가 결과적으로는 36ppm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카본의 종류를 본다면은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이런 종류가 하나 있어서 피크는 몇 개로? 3개로 나타난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 피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리가 분자식, 그 다음에 프로톤 NMR 스펙트럼, 그 다음에 카본 13 NMR 스펙트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에 뎁트 스펙트럼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뭘 알 수가 있나요? 화합물의 구조를 찾아내고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그죠?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개의 피크로서 카본 13 NMR에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주나요? 인프라레드 스펙트럼이, 그리고 적외선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1728%,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웨이브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정보를 더 주는 거죠. 카르보닐 화합물이 있다. 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뎁트 135, 90을 정보를 여기에 주게 되니까 여기에 봐서 딱 여러분들이 요 피크를 본다면은 이 화합물은 뭐가 없다? 이 화합물은 뭐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나요? 딱 봤을 때 네거티브가 없죠. 내가 아래로 내려오는 스펙트럼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CH2 그룹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본다면은 우선에 여기에 좀 멀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인데, 뭐 이 스펙트럼 상에서는 지금 이게 멀티플레이션인지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는 않지만은, 그죠? 자,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에서 이와 같은 정보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카본 13 NMR은 탄소의 종류별로 다 나와. 그런데 135는 뭐만 나오나요? CH3가 나오고, 그 다음에 CH2는 아래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뎁트 90은 CH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5는 여기에 H가 없는 탄소는 알 수가 없지만 CH, 그 다음 CH2, CH3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우리가 카본 13 NMR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뎁트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더 많은, 훨씬 더, 이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탄소는 있지만 수소가 하나도 없는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은 CH2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화합물이 지금 이 화합물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카르보닐 그룹만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요 피크도 CH에 대한 스트레칭의 피크도 실제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이 카르보닐 화합물은 맞죠. 카르보닐 화합물이 여기에 맞아. 그런데 정확하게 카르보닐 화합물이면서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H가 대개 2800에서 2800 사이에서
어깨 쭉지, 숄더 피크로서 나오게 되죠. 그런 피크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얻은 것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본 설틴 NMR을 찍었을 때에 저와 같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뎁트 135를 통해서 이 화합물은 CH와 CH3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뎁트 90을 찍어 보니까 역시 CH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통틀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선 NMR 스펙트럼 상에서 지금 H가 몇 개가 있는가를 본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행태가 하나, 둘, 셋, 그죠? 이와 같은 행태가 세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이것은 카본 설틴을 봤을 때는 네 가지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종류를 본다면 여기에 요 CH3 하나, 요 C 하나, 요 CH3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 하나,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5ppm에 나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H3일 것이고, 그 다음에 55ppm에서 나오는 것은 O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4ppm에서 나오는 것은 요놈이 되겠죠. 요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4ppm에서 나오는 요게 하나, 이와 같이 좀, 그죠? 요런 종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탄소의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피루빅 알데하이드 다이메슬 아세탈 화합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탄소가 하나, 둘, 셋일 때에 뭐가 되나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에 대사 과정을 통해서 한 8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와 같은 피루빅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와 같이 여기서 본다면은 이게 3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대개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결과적으로는 6개짜리 슈가를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6개짜리 슈가를 결과적으로는 반토막을 내면은 3개로 되겠죠. 그래서 요 3개로 이렇게 되는 화합물을 우리 몸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구조가 지금 여기가 H가 돼 가지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은 피루빅 알데하이드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피루빅 알데하이드를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키톤 화합물을 산 촉매 속에서 그 다음에 CH3OH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O의 CH3, O의 CH3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이와 같은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 카르보닐 그룹, 특별하게 요 키톤 그룹이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이와 같은 산촉매화에서 메탄올을 집어넣고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OCH3 그리고 우리가 메톡시 이렇게 양쪽에 있는 화합물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아세탈 타입이라 화합물. 아세탈 타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나? 다이메슬이죠. 다이메슬, 그 다음에 아세탈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피루브알데하이드를 반응시켜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구조에 있어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탄소의 종류가 몇 개 되나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에 네 개가 되죠. 네 가지 종류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고, 수소는 몇 가지 종류가 되나요? 수소는 실제적으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아니죠. 하나, 둘,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화합물의 구조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구조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피루빅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다이메슬 아세탈이다. 예.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가능한지는 이 화합물을 가지고 뭘 찍어보면 되나요? IR 스펙트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프로톤 에너말 찍어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카본 솔튼 에너말 찍어보고, 그 다음에 뎁트 에너말 스펙트럼을 찍어보가지고 이거하고 똑같다면은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뭘 하나요? 이 화합물이 정확하게 가지고 정확한지를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도 찍어도 되지만은 간단하게 뭐가 되나? TLC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이와 같은 샘플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했을 때는 TLC가 똑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화합물에 대한 카본 솔튼 NMR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로서 확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와 같은 분자식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프로톤 내는 말 좋고, 그 다음에 분자식이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뭐가 되나? 무슨 고리가 많다 되겠죠. 뭐가 되나? 하이드로젠 데피션시 인덱스를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2918, 그 다음에 20개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8개밖에 없으니 12개가 없다는 이야기는 6개가 이중결합이나 고리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솔튼 NMR 찍었을 때에 피크가 3개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탄소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스트롱한 밴드가 1746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 그룹이 있고 여기에서 뭐가 되나? 인덱스를 하나 차지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하나, 요거는 이중결합이나 고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이드로젠 데피션 인덱스를 보면 1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뭐가 되나? 지금 한 5개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탄소의 수가 9개가 되니까 이 화합물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을 해줄 수 있죠. 벤젠 고리는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 3개의 그 하이드로젠 데피션시 인덱스가 3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뭐가 되나? 하이드로젠 데피션시 인덱스가 4가 되죠. 4.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찾으면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epth NMR 스펙트럼을 찍어가지고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살펴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뭐가 되나요? 뭔가 이것은 간단하죠. 뭔가 지금 이게 간단하게 돼가지고 있죠.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본 설튼 NMR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135 네거티브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CH2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CH2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IR상에서 1715 키톤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키톤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개 키톤에 있는 그죠? 요 다음에 있는 뭐죠? 1715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에 이중결합의 다음 단수가 무슨 이야기인가 해주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요 카르보닐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이야기입니다. 요 카르보닐은 전행적으로 여기에서 1715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있나 지금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죠. 바로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 그죠? 이와 같은 카르보닐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키톤들이 이 위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투인단온이라고 하는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탄소의 수가 몇 개인지를 볼까요? 탄소의 수가 여기에서 9개가 되죠. 탄소의 수가 9개가 되네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9개가 맞고 그 다음에 C가 아홉 개. 그 다음에 H가 몇 개였나요? H가 여기에서 8개죠. 이런 상태에서 H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맞죠. 그 다음에 O가 하나. 뭐 이거는 안 붙여도 되죠. 1. 그럼 이 구조가 이게 뭐냐면은 분자식 상태로 봐서는 이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카르보닐이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주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카르보닐 그룹이 지금 1746에서 나타나 있는 형태. 그죠? 그러면은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뎁트를 찍었을 때에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CH2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나요? CH2. 여기가 CH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스펙트럼은 이게 일 가능성이 크다. 100%는 확신을 못하죠. 100%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을 구하고 우리가 이 화합물을 따로 만들든지 정확한 화합물을 사가지고 하든지 두 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모두가 다 100% 일치가 되면은 이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했을 때
이 화합물 가능성이 크다, 매우 크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100% 이 화합물이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몇 가지를 더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정보가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준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정보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이 구조다. 그리고 이 화합물의 이름은 투인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투인단원에 대한 카본 솔트 NMR을 찍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요거는 뭐가 되나요? 요것은 여기에 있는 요것은 CDCl3 용매 피크가 되겠죠. CDCl3 용매 피크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카르보닐 피크가 가장 먼 곳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CH2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번에는 투인단원 화합물을 이와 같은 카본 솔틴 NMR 찍었을 때고 우리가 뎁트 90을 찍었을 때에 이와 같은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뎁트 90은 뭐만 확인이 가능하나요? 뎁트 90은 결과적으로는 CH가 가능하죠. CH만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CH가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몇 개가 있나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여기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135를 찍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요거에서 CH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CH2가 뭐가 되나? 네거티브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더 이제 일치하는지를 보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구입을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100% 일치를 해주게 되면은 맞다 되겠는데 이런 스펙트럼 상으로 봤으더라도 이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구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문제로 가면은 지금 여기에서 분자식이 이제 NMR 스펙트럼, 프로톤 NMR, 그 다음에 분자식,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뭐가 되나요? 고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1711이 나왔다. 그 다음에 카본 솔틴 NMR 하고 뎁트를 찍었을 때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럴 때에 스펙트럼 전체적인 화합물의 구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분자식을 줬다는 이야기는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가 5라는 이야기가 되죠. 5라는 이야기는 보면은 이 화합물을 뭘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벤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뭐가 되나? 4가 되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이게 1이 되죠. 하이드로전 인덱스. 그럼 의미 끝이죠. 5.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화합물은 벤젠 고리에 카르보닐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화합물은 페닐 그룹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뭐가 되나?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다.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프로톤 NMR을 본다면은 프로톤 NMR을 여기 본다면은 7부근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에서 아로매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 있고 카르보닐이 있는데 7부근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아로매틱이죠. 이와 같은 아로매틱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 더블렛처럼 이와 같이 더블렛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요런 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요게 있고 여기에 이와 같은 그룹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면은 요 H가 여기에 한 개, 두 개,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에서 하나, 둘,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전자를 많이 당겨주는 그룹이 있는 쪽이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전자를 덜 당겨주는 그룹이 있을 때 앞필드에서 나오게 되니까 뭐가 되나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완포 substitute 페닐 화합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요 형태를 보면은 주로 뭐가 되나요? 요 형태는 싱글렛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4 가까이에서 나오는 것은 OCH3 메톡시 그룹일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싱글렛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싱글렛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카르보닐 그룹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페닐에 그다음에 CH2에 그다음에 카르보닐이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로 봐서는 지금 두 개. 여기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좋겠네. 그죠? 여기 완포니까 페닐 그룹이 있는 것도 됐고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 것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것은 뭐냐면 요것은 아까 CH3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것은 거의 CH2일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에 아로매틱 그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에 있는 카르보닐에 이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CH2가 요게 뭐냐면 요게 3이 되면 요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것이 싱글렛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면은 되게 여기에 카르보닐 다음에 CH3에 있는 세 개가 여기에서 이와 같이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각들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되나? 페닐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이 있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하이드로전 디퓨전시 인덱스는 뭐가 되나? 4개, 5개가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여기에서 프로톤 NMR에서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수소가 서로 다르죠. 여기는 CH2로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기는 O고. 그럼 뭐가 되나? 다운필드에서 한 개, 두 개, 앞필드에서 한 개,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NMR상에서 싱글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거 싱글렛으로 나오죠. 요거 싱글렛으로 나오고, 요거 싱글렛으로 나오고, 요거 싱글렛으로 나오죠. 위치는 이게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3.5, 3, 4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요 CH2가 싱글렛으로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아세틸 그룹에 요 CH3가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준다면 여기에 있는 페닐에 있는 요 구조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CH3 요 수소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요 수소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좀 더 다운필드에서. 그 다음에 요 수소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H2 두 개는 여기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3는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카본 솔틴 NMR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다운 필드에서 나오는 것이 요게 되겠죠. 요게 카르보닐,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몇 개의 피크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것은 벤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피크가 되지만은 요 한 종류가 있죠. 요 종류 다르죠. 그 다음에 요 종류 다르죠. 됐죠? 두 가지 종류에. 그 다음에 요거 같죠. 그 다음에 요거 같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종류의 탄소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종류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됐고, 여기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세 개가 뭐가 되나요? 이게 가장 다운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55에서 있는 요 피크, CH3, 그 다음에 50에서 나와 있는 피크, 요게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요 피크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본 솔틴 NMR하고 뎁트 45, 90, 135로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메톡시 그룹이 어디에? 페닐의 4분의 1의 메톡시 그룹이 있는 아세톤 화합물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3번째로 문제로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여기는 보게 되면 1738, 그 다음에 1689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본 솔틴 NMR, 그 다음에 뎁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화합물의 구조는 무엇이냐 했을 때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지금 되게 14, 그 다음에 16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 두 개의 골이라든지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준다면은,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테르인 경우에 일반적인 에스테르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블 본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되게 에스테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에스테르는 여기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중결합하고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만큼 아니면은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을 때는 대개 이것이 카르보닐 피크,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CC 이중결합 피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주어진 NMR 상으로, IR 스펙트럼 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컨주게이션이 되어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대개 여기에서 5.5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요 이중결합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H가 대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합물은 카르보닐의 여기에서 O에 요 에스테르 형태니까 뭐냐면은 카르보닐의 OH가 아니라 O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나와 있는 것은 요게 두 개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요런 스펙트럼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요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요 CH3가 되게 한 3부근에서 한 2.1부근에서 나오게 되죠. 2.1부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와 같은 피크들은 대개 요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메슬 그룹 이런 것들이
이중결합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5에서 6 사이에서 나오게 되지만은 이중결합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 칸 건너서 있는 C는 한 칸 건너서 있는 H는 좀 더 앞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의 화합물들은 자 여기에서 요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CH2는 여기가 CH3라면은 뭐가 되나요? CH3라면은 이것이 여기에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죠. 더블렛으로 될 수가 없죠. CH3가 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4개는 돼야 되죠. 그런데 두 개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H가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른 게. 그러면 여기가 H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개가 있는 경우는 이것이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가 이제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요 그룹은 적어도 뭐가 되나 CH3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것이 싱글렛으로 더블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싱글렛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스테이트 그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CH2가 여기에 있는 요 CH2가 몇 개가 있나요? 전체적인 이 화합물을 우리가 봐야 돼. 여기 CH2가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NMR 상에서 카본 솔틴 NMR 상에서 뎁트 135를 찍었을 때에 네거티브 한 개가 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CH2가 한 개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 CH2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화합물이다. 즉 프레닐 아스테이트 화합물이다. 여기에 O 아스테이트가 되죠.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렇게 이중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H가 한 개가 되면은 요 HH는 뭐가 되나요?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싱글렛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은 5와 6 사이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3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뭐가 되나 1하고 2 사이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나 이 화합물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번째 문제 또 뭐 동일한 패턴으로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좀 빨리 지나갈 수가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HDI 인덱스가 2라는 이야기는 이중결합, 그 다음에 콜이라든지 어쨌든 그것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25 ppm의 트리플렛 쿼르테스 4.5 ppm의 1 봤을 때는 뭐가 되나? 그렇다면은 거의 지금 S그룹인가? S그룹이 되겠죠? S그룹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2.56 ppm하고 2.75 ppm에서 되게 트리플렛이 있고 그 다음에 1720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1720이 있다는 이야기는 키톤 화합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1738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일반적인 에스테르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자, 우선 이와 같은 걸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전체적인 탄소 수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여기에 키톤이 있고 카르보닐이 있는데 키톤 카르보닐, 이것은 에스테르 카르보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тер포옥소 펜타노에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가 되나? 우리가 이런 화합물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요 CH2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쿼르테스 여기에 있는 이게 3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나? 요거하고가 여기가 CH2, 여기가 CH3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하나가 요거죠. 요 CH3가 여기에서 싱글렛으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2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 여기에 있는 CH2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요 위치가 애매하죠. 요 위치는 카르보닐 다음에 있고, 요 위치도 카르보닐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카르보닐 다음에 CH3하고 있고, 요 위치는 카르보닐 다음에 O하고 있으니까 요 CH2가 어디에? 여기에 조금 더 다운 필드에서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CH2가 요거, 그 다음에 요 CH2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카본 13 NMR 하고 비교를 해봐도 여기에서 카본 13 NMR 찍었을 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거 또 다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뭐가 되나? 카본의 종류가 있죠. 여기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뭐가 되나? 카본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5번에서는 이와 같은 걸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자, HDI 인덱스가 1이다. 그럼 이중결합이나 고리가 있는데 지금 3340에서 지금 OH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중결합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O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한계가 있는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CH2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 그죠? 4, 5 부근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H 여기가 CH2O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트리플렛,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트리플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이 O에 있는 요것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 CH2가 여기에서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OH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OH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메슬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중결합의 메슬 그룹에 CH2에 OH.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했을 때에 지금 뭐가 맞나요? 여기가 CH3가 됐을 때는 NMR이 다 맞죠? NMR이 다 맞고 그 다음에 지금 IR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OH가 있지요. OH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651 같으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분자식이 맞으니까 이런 화합물의 구조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다 매치를 시켜보면 매칭이 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서 이와 같은 구조가 지금 이와 같은 정보를 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전행적인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전행적인 에스테르 형태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번에는 특별하게 나이트로젠이 포함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이트로젠이 포함돼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HDI 인덱스에서 나이트로젠 한계가 있으면은 H를 한계 있는 거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플러스 1로 해주는 거죠. 플러스 1. 억시전이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할라이드가 있을 때는 한 개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이 있을 때는 한 개를 대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요것은 뭐가 되나 요 CH3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CH2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은 뭐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게 악시전이 2개, N이 1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이
어디엔가는 있고 또 다른 산소가 두 개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이트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에 있는 H는 카르보닐만 있더라도 한 2.1로 내려오는데 요게 뭐가 되나요? 나이트릴 그룹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쿼르테스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H는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요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을 봐서는 요것을 더블렛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요게 세 개가 메실 그룹이 있으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블렛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쿼르테스로.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 구조로 봐서는 또 뭐가 되나요? 지금 아세틸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는 H, 그죠? 여기에 있는 H,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에스테르인데 기본적인 에스테르, 그 다음에 여기에 CH3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탄소의 종류로 봐서는 몇 개가 되나요? 여기에 한 종류, 그 다음에 요거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종류가 있죠.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이렇게 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N이 하나 있을 때는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봐서는 요게 한 NH나 NH2가 있던 피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로 봐서는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6.5에서 7.5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아로매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피크가 그럼 결과적으로 서로 요것은 두 개가 되죠.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두 개가 되겠죠. 여기 영향을 받아 두 개가 그럼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아닐린 계통의 화합물인데 여기에 뭐가 되나? 1, 그 다음에 6 위치에 결과적으로는 클로라이드가 클로린이 두 개가 있는 이와 같은 구조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이번에는 특별하게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카본 13 애니멀 스펙트럼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카본 13 애니멀은 지금 프로톤 디카플드 이게 프로톤하고 카플링을 하는데 그것은 디카플링을 이게 카플링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플로로펜테인 계통의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렛으로 이와 같은 피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패턴은 결과적으로는 요 패턴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CDCl3 피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CDCl3가 뭐가 되나 1대 1의 비율로서 나오는 위치를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카본 13 애니멀을 찍어줬을 때는 이와 같이 요 CDCl3가 프로톤 NMR 찍어줬을 때는 7.26 부근에서 샤프한 피크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카본 13 NMR 찍어주게 되면 대개 한 77 부근에서 여기에서 CDCl3 피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거의 1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화합물의 구조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종류의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카본 13 NMR을 찍었어요. 카본 13 NMR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H하고도 카플링을 하는데 그것은 디카플링을 시켰어요. 카플링을 못하도록 해서 그럼 싱글렛으로 쫙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했지만 F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165나 375Hz 이 부분에서 카플링을 C하고 프로린 CF 카플링 콘스탄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칸 건너서 있는 요 커플링도 되게 18에서 한 45Hz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 요렇게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 162Hz가 되는 것이고, 요 F하고 요와 같은 C하고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 되게 한 24Hz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CDCL3는 111 패턴으로 나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커플링 콘스탄트는 CDCL3에 있어서는 되게 한 45Hz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펜테인이 되죠. 그 다음에 펜테인에 플로린부터가 아니라 플로로 1 펜테인이 되는 경우죠. 그럼 그때에 이와 같은 커플링 콘스탄트를 우리가 이와 같이 다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는 화합물이다. 즉 1플루로 펜테인 화합물인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CDCL3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45Hz 요 사이가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되는데 요 사이가 45Hz, 요 사이가 45H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요 사이는 요게 사이가 CF 165Hz까지 CF 커플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C가 한 칸 건너서 있는 데서 19Hz, 그 다음에 C가 두 칸 건너서 있을 때에 6.1Hz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본 설틴 NMR을 이렇게 줬을 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화합물의 구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피커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CF 요거죠. 이게 지금 292Hz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하고 그 다음에 요 F 사이에는 요것이 45Hz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요 C하고 그 다음에 요 F 사이에가 35Hz. 그래서 J1, 여기도 요거는 J2가 돼야 되겠죠. J2, 그죠? 그 다음에 J3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는 P가 들어가지고 있을 때 C하고 어떻게 커플링을 하느냐. 그래서 C하고 그 다음에 P하고 커플링 했을 때 되게 48에서 56Hz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건너 있을 때는 뭐가 되나요? 4에서 한 6Hz가 되는 경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탄소의 종류가 몇 개? 2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왜? 여기에 C가 하나, 여기에 C가 하나가 되니까 C의 종류는 2개라. 그렇다면 이것은 이와 같이 이 P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요 P하고 요쪽 C하고 요거죠. 요 C하고 P하고의 커플링이 콘스탄트가 뭐냐면은 48.9Hz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요 C의 피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쪽 P하고 그 다음에 요쪽 C하고는 한 칸 건너서 있죠. 한 칸 건너서 있으니까 J2가 되죠. J2는 이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의 피크가. 그래서 이 화합물은 뭐가 되나요? 포스포늄 솔트가 돼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테트라 그 다음에 에슬 포스포늄 클로라이드 화합물이죠. 테트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 테트라, 그 다음에 에슬이죠. 에슬, 그 다음에 포스포늄 플러스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에 있는 화합물의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카본 솔틴 NMR, 그 다음에 프로톤 NMR,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 그 다음에 분자식,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규명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트리플렛 퀄리터스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오는지 하는 스핀 커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